해병대, UDT, 뭐 SSU, 그다음에 어디가 좀 더 세고 뭐 이런 건가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씩.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해군, 공군, 육군이 있잖아요. 네. 어느 게 제일 빡세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들 당연히 제가 속한 데가 제일 힘들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네, 정답 아니겠습니까? 뭐 육군, 공군 많은 선후배님들이 불만을 가지시겠지만 네. 제가 해군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네. 딱 하나가 있는데 육군, 공군은 어떤 훈련을 가도 일단 땅을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훈련이 끝나는데 네. 해군은 그러니까 함정을 경우에 네. 한 번 출동을 나가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아예 육지를 못 밟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연락도 끊기고 네. PX 한 번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 계속 망망대해만 보는 그런 느낌? 거기에서 제일 힘들지 않을까. 야, 아무래도 다른 부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함이라든가, 네네. 좀 멀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멀미는 저는 멀미를 안 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네. 멀미를 못 고치시는 분들은 계속 절대 못 고치시더라고요. 아, 절대 못 고쳐요? 네, 그 뭐 기미테를 붙이고 또 군의관한테 그 멀미 약을 받아 먹고 해도 네. 또 심하신 분들은 그 못 고칠 수 있죠. 2년 내내. 네네. 배를 탐으로 인해서 진짜 뭐 힘들다 이런 거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네. 실제로 그 출항 기간 중에 출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배에서 그 함내 방송으로 축하한다고 이렇게 스피커로 출산해도 못 돌아가요? 그렇죠. 출동 작전은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절대 못 돌아가죠. 심지어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진짜 못 돌아가요? 배려를 해주신다면 헬기나 이런 거 아니면 고속정이라고 조만한 배가 네. 있는데 그게 와서 중간에서 이렇게 데려가지 않는 한 네. 저희 작전 중인 배가 입항하진 않습니다. 야, 이게 되게 힘들거나 긴급한 일이 있어도 어쨌든 작전 수행,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네. 돌아간다라는 거는 결코 좀 쉽진 않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군인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그런 거이기도 하겠네요. 네. 사실 또 김작가 TV 방송은 어떤 채널인지 아시죠? 네. 어떤 채널 알고 계세요? 주로 경제, 그렇죠. 또 주식의 대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채널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주로 이제 재테크를 많이 다루는데, 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해군 장교가 이제 출연하시면 가장 궁금한 거는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요겁니다, 요거. 해군 장교 네. 과연 얼마나 버는가? 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복무하시는데 네네네. 과연 그만한 보답은 받고 계신가? 이 군인, 이 장교분들의 연봉과 월급, 네. 좀 저한테 좀 직접적 보여줄 자료를 가져오셨다고. 네네네. 이거는 이제 대위님의 이제 그 월급 수령행표인데 2020년 3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전역하는 마지막 달에 받았던 월급 명세표거든요. 네. 계급은 대위, 호봉이 네. 5호봉이네요. 네네. 일단 정기급여 가로 옆에 10일이라고 적혀 있는 네네. 거는 저희가 10일에 정기급여가 들어오고 네. 20일에 각종 수당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역하면서 20일 수당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렇게 10일 것만 적혀 있는 거고요. 수당이 없는 이유는 이제 전역하시는 분이니까 별도의 그런 일들을 많이 안 네, 했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봉급은 일단은 이게 전군 다 동일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291만 8천 원. 네. 그리고 전군 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매월 붙는 수당인데요. 네.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뭐 위에 소령이 돼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저보다 높아졌을 때 얼마가 올라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위 때 받았던 거는 4만 원. 이게 뭐 연차마다 다르다면서요? 그거는 1월 달, 7월 달에 네. 정군 수당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네. 정군 수당은 2년 차부터 네. 본봉에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봉급의 5%, 봉급의 5%. 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5%씩 증가해서 네. 최대 50%까지. 근데 봉급도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네. 50%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그것도 야,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지금 어쨌든 이건 정기급여 포함한 게 340만 원 정도를 받으셨던 거죠. 네네.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 좀 아까 말씀하신 추가급여가 생겼어요.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군에는 수당이 나오는 게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정을 타면 나오는 함정 수당이 있고 네. 또 해군 내에서도 헬기 조종사가 있고 잠수함을 타시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수당은 또 다 달라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시간별로 또 수당을 꼽혀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얼마나 배를 탔냐 또 얼마나 초과 근무를 했냐에 따라서 네. 수당은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네.
야, 여기 합쳐보면 지금 2020년 1월 이때가 이제 대위 4호봉 때인 거잖아요. 네네. 야, 이때가 거의 한 500만 원 세금 제외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나이로 친다면 대위님이 나이는 30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30살에 500만 원이라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받는 것 같은데. 일반 대기업 직장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기업이랑 뭐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게 얼마나 많다, 작다라고는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저희가 돈이 거짓말 안 한다라는 것처럼 네. 확실히 그 이상으로 일은 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쳐보면 지금 한 달에 월급이 500인 거잖아요. 네. 그럼 1년이면 6천인 거고. 네. 근데 이건 세금을 제외한 거니까 네. 한 7천, 8천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받는 연봉은. 근데 수당은 저게 아마 제가 받았던 가장 맥스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들거든요. 맥스인 달에. 네네네. 그리고 이 정군 수당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4호봉이었기 때문에 네. 4년 차가 돼서 20% 아, 그리고 20%. 봉급의 279만 원에 20%를 받아서 네. 결국에는 55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55만 원. 네. 지금 이건 또 누구 자료인가요? 네, 이거는 쏘이때 자료입니다. 네. 제가 쏘이때 자료인데 보시면 봉급에서 엄청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 그쵸. 적어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아까 볼 수 전에는 있어요. 약 한 2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쏘이 때는 거의 최저 시급에 달하는 정도, 네. 네, 최저임금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2 때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가 네. 중2에서 대위로 진급을 하면 네. 월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직급 자체가 바뀐 거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군수당. 네, 이게 봉급의 이제 0에서 50%. 네, 네. 계속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사실 네. 맥시멈은 50%. 50%. 네. 다른 게 여기 아까 전에 없던 게 있어요. 명절 휴가비. 네,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이라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네. 설날 추석 때 본봉의 60%, 그러니까 봉급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는 설날 추석 때 네. 각각 한 번씩 봉급의 60%를 주게 돼 있고요. 아, 60%. 네. 자, 마지막 자료죠. 이건 누구 건가요? 네, 이거는 최근 이제 대위에 있는 네. 6호봉 친구 겁니다. 아, 6호봉. 네네. 그래서 보시면 앞에 거랑 차이가 네. 직급 보조비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직급 보조비는 이제 그 계급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중위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소위 10만 5천 원이라고 네.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위 때 되면 이제 25만 원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군요. 네. 각종 이런 게 많이 뛰기 때문에 네. 나중에 특히나 봉급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네. 그 60% 같은 60%이지만 봉급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명절 수당도 네.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지금 대위 6호봉. 네. 이게 언제 달인 거죠? 이게 3월 달 올해 3월인가요? 네, 네. 야, 올해 3월 가장 최신 자료. 네. 현재 대위 6호봉이 월급은 400만 원. 네. 그러면 합치면 아까 전에 대위님 같은 경우 1년을 쳤을 때 한 6천만 원 좀 세금 제외하고였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6천 후반대나 한 7천 초반대 나오겠네요. 근데 뭐 지금은 전군 수당이 포함돼서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건데 네. 그래도 평균 한 35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아, 한 살. 현재 30살에. 네네. 물론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사실 그 돈이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지는 않네요. 네. 우리는 또 뭔가 군인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좀 적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그렇게 그 걱정이 약간 기호에 그치지 않았나. 사실 뭐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렵죠. 네, 명예로운 직업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본인 연봉을 얘기했을 때 네. 주변 지인들, 직장인분들 많을 거잖아요. 네. 뭐라고 하세요? 오, 너무 많다고 하세요? 아니면 이것밖에 안 돼? 아니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김 작가님처럼 네. 생각보다 많이 받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각보다 조금은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거는 해군 자료잖아요. 네. 혹시 공군과 네. 육군은 좀 아세요? 제가 육군공군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봉급, 전근수당 이런 것들은 네. 공무원 기준표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동일하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20일에 나오는 수당에서 네. 해군은 함정수당, 육군 같은 경우에는 뭐 GOP, GDP, 아, 최전방에서 그쵸, 그쵸. 근무하는 최전방 수당,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나오는 수당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공군 조종사들의 그 위험 수당이 네.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공군, 시간당 그렇죠. 시간당 대비 가장 높은 거. 그다음 해군에서는 또 잠수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수당 차이가 잠수함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아마 100만 원 정도 더 높지 않을까. 뭐 군인은 뭐 연금 제도 같은 건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무원 연금처럼 군인도 군인 연금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똑같이 20년을 하면 이제 연금 수혜자가 되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만 65세, 66세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인 연금은 45살 때부터 네.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살에 전역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달부터 군인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무원보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다고 봐야 되죠. 군인은 혹시 이게 나이가 정년이 어떻게 되죠?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아, 계급 정년? 네네. 뭐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네. 대위에서 소령을 누군가는 진급을 못 합니다. 100% 진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44살에 나가야 돼서, 네. 그게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이제 대위로 44살까지 근무하면 연금 수혜가 안 됩니다. 19년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몇 달 차이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네. 그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은퇴는 몇 살쯤 하세요? 보통은 이제 사관학교 기준으로 이전에 생각하실 때는 이전에 사관학교 나오면 중년까지는 가지 않냐라고 하셨어요. 중년까지 가면 보통은 한 53세, 55세 정도 네. 대령을 못 달았다는 가정하에 네, 그 정도 나이가 되시면은 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에 딱 은퇴하시면 네. 그 연금 네. 어느 정도 나온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300만 원은 한 달에 300만 원? 네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연금 한 달에 300만 원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건 좀 작지 않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뭐 간과하면 안 될 게 네. 군인 연금에는 네. 군인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란 게 없습니다. 아, 퇴직금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가끔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면 막 몇 억씩 퇴직금을 맞아요. 받는다. 뭐 퇴직금 뭐 5억, 네, 6억, 네, 네. 정말 옥소리 나는 돈들을 받는데 사실상 군인들은 퇴직금이란 게 없기 때문에 이 목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를 먼저 목돈으로 받으시고 네. 50%는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연금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군요. 확실히 연금으로서 매달 300만 원 정도씩 만약 들어온다면 되게 안정적인 게 있는 대신 네. 퇴직금이 그 목돈이 없는 맞습니다. 거고. 방금 전에 그 해군 출신 모든 사람들이 네. 이제 중령, 대령 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쨌든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소위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위부터 시작하면 일단 소령, 중령, 대령, 그다음에 별, 네네. 준장, 소장, 대장 네. 있잖아요. 네. 요거 되는 확률을 좀 얘기해 준다면 일단 어디까지는 100% 돼요? 완전 깔끔한 100%는 대위도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대위 저희가 이제 중위에서 대위 때가 많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대위부터는 약간 고위 장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대위 진급하기 전에 각종 신상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전 임무를 하다 보니까 만지는 비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가끔 어쨌거나 실수상으로도 비밀이 관리에 약간 부주의가 돼서 네. 징계를 먹는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진급이 1년 늦어지고 또 2년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조건 사관학교를 나왔다 해서 대위가 100% 된다라고도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중위까지 100% 되는 거죠, 거의. 네네. 자, 그러면 대위까지 대략 몇 퍼센트? 대위가-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거 개인적 의견이에요. 네, 99%는 다 된다고. 99%까지. 네. 그렇죠. 대부분 된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소령은요? 소령도 대위가 됐다면 99% 다 된다고 봅니다. 된다. 사관학교 기준. 네. 그럼 중령은? 중령 어디서부터 좀 힘든 거예요? 이제 소령에서 중령이 힘듭니다. 아, 중령은 좀 못 간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떨어지죠. 한 몇 퍼센트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40에서 한 50. 네, 4, 50%.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군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가장 소망하는 자리는 네. 대장 그 네. 이제 별 네, 하나. 네. 그게 제일 처음이 한 개가 준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개가 소장. 네. 그 다음 세 개가 중장. 중장. 네 개가 대장이잖아요. 대장, 자, 별을 한 개 다는 거. 네. 이게 걔가 알기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네, 네, 네. 해군사학교에서 몇 퍼센트나 별을 답니까? 명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
일단 별을 단다라고 하려면 무조건 배를 타야 됩니다. 해군에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군에서도 배 말고 다른 병과들이 많거든요. 네네. 제가 근무했었던 뭐 군수 병과도 있고 네. 또 그 건물을 짓는 시설이라는 병과도 있는데 네. 그런 병과에서는 아직 별이라는 자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야 되고 그 배를 타는 인원 중에 한 5%,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기수 사관학교 기준으로 한 네. 기수에 한 5명? 5명. 한 네. 기수가 몇 명인데? 보통은 한 160명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0명을 입학을 해서 네. 졸업은 142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 한마디로 142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별을 다는 거네요. 네. 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5명 나누기 142. 근데 이거는 저에게 너무나도 먼 3.5%. 일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사실 해군사관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군사관학교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네.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거기서도 별을 다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죠. 군에서 성공한 사람은 조금 특징이 있나요? 군에서 별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노후가 없습니다. 불만 있더라도 표시를 안 합니다. 군인이 뭐 그 별 다신 분들이 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시겠지만 특히 뭐 권총을 잘 쏴서 별이 됐다, 뭐 뭐를 특별히 잘해서 별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적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소위 뭐 악플을 받거나 나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뭐 합당하지 않은 거를 지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누군가는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혹시나 테스트용으로도 이렇게 시켜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일단은 해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 사회에서도 보통 누가 뭘 시키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청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한 사건에서는 사실 별 그게 없는데 누가 뭘 했을 때 예스를 한 사람한테는 다음번에도 편하게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절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다음번에 뭐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기회들이 조금 차단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좀 이제 금전적인 걸로 다시 돌아와서 네. 군인들은 돈을 쓸 일이 네. 저도 네. 군 생활을 해봤잖아요. 장교는 아니지만 네. 제가 사실 옆에 있는 대위님보다는 선배예요. 아이고. 제가 군대를 이제 2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네. 빨리 들어갔죠. 네. 그렇죠. 이 직급은 낮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렇죠. 대선배님이시죠. 네, 연차로서는 네. 위에 선배님인데 네. 사실 군인들이 그때 저희 위에 저는 이제 병사였으니까 네. 위에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잖아요. 네. 사실 돈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군에서 어쨌든 PX도 바깥에보다 좀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군에서 식사가 다 제공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택도 제공이 좀 되다 보니까 네. 돈을 좀 많이 모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는데 네. 주변에 좀 동료들은 어떻던가요? 저랑 같은 동기들인데 네. 벌써 이제 결혼을 빨리 해서 자기 본인 집이 있는 동기들도 있고 네. 사실상 군인들이 주식이나 이런 걸 하기가 힘든 게 배 타고 나가면 휴대폰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일단은 불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아야겠다? 이렇게 개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그냥 받아서 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좀 잘 모은다는 얘기예요, 못 모은다는 얘기예요. 주변에서요? 재테크 투자를 잘 못하는 얘기는 알겠어요. 네. 어쨌든 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네, 네, 네. 돈은 그래서 잘 모으는 거예요, 못 모으는 거예요. 잘 보이죠. 특히 배 타는 친구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쓸 일이 없지. 쓸 시간이 없습니다. 땅을 밟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군인들은 어쨌든 사실 나이가 좀 젊은 나이 때부터 네. 부사관이든 장교 생활을 하면서 네네. 그리고 이 금액이 작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된 생활을 조금 금전적 흐름이 있으니까 결혼을 좀 빨리 하기도 하고 네. 뭔가 또 타지에서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안정된 결혼 생활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는 것 같던데 네. 실제로 좀 어때요? 주변 사회인보다. 제 사회 친구들은 아직까지 결혼한 친구들이 없거든요. 친한 네. 친구들 중에. 그렇죠. 현재 나이가 31살. 네, 31살인데. 근데 저희 군대 동기애들은 이제 벌써 절반 이상은 다 결혼을 이미 했거든요. 역시.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에서 왜 결혼을 좀 망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많은 인터넷 데이터상에서도 통계상으로 직업이 없어서
주거가 불안정해서 그쵸. 아니면 소득이 불안정해서 그쵸.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군인들은 결혼하면 그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일단 집을 당장에 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그리고 또 배를 타다 보면 사실상 또 여자친구를 자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 바뀌면 또 새로운 여자친구가 만나기까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네. 괜찮으면 해라.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소득적인 측면, 네. 그 다음에 뭐 내지 마련, 그 다음에 뭐 불안정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 어쨌든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안정을 갖추다 보니까 네. 좀 더 결혼할 수 있는 기반도 있고 심리적으로 좀 찾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힘들 때 왜 이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죠. 또 뭐 사실 배 타고 한 20일 만에 여자친구 손 한번 잡으면 네. 뭐 아주 그렇게 난리 이쁠 수가 아니지. 없습니다. 뭐. 그럼 뭐 회사 전체 훈련 과정은 좀 어떻게? 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어쨌건 장교로서 리더로서 생활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을 다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해병대 훈련, 2학년 때는 UDT, SSU 훈련, 3학년 때는 이제 연안 실습이라고 해서 네. 그 군함을 타고 우리나라를 일주를 합니다. 뭐 인천, 목포 이렇게 바다가 있는 네. 항구가 있는 곳으로 다 실습을 하고 4학년 때는 이제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세계 일주를 하네. 방금 그 해병대 이야기랑 네. UDT, SSU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네. 이 특히 남자들은 이 또 강함, 싸움 이런 네. 거에 또 민감하잖아요. 옛날에 막 듣기로 뭐 이제 해병대, 네. UDT, 뭐 SSU, 그다음에 육군은 뭐라 부르죠? 특전사를? 육군 뭐 707 부대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특공대 있습니다. 네. 있으면 어디가 좀 더 세고 뭐 이런 건가요? 일단 해군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요즘 예능에서도 그게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씩.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약간 일단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UDT는 공격이라면 SSU는 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름에서 오는 것처럼 SSU는 해난 구조대라서 해난 구조대. 네, 사실상 구조 임무가 더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SSU 분들이 이거 보시고 혹시나도 기분 나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UDT가 더 세지 않을까. 공격과 방어가 나뉘는 거니까. 네. 뭐가 뚫릴지 모르겠습니다. 창이 뚫을 수 있을지 방패가 네.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병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병대요. 해병대도 세죠. 아 이거. 해병대는 이 창과 방패를 이제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네네. 한쪽이 뭐 월등하게 강한 건 아니지만 네 또 맞습니다.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실제로 군에 있을 때도 뭐 해병대가 세다, UDT가 세다, SSU가 네. 세다 이런 말들을 병사나 장교들끼리 좀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군인이랑 것도 명예로 먹고 살지만 네. 그런 특수부대 분들은 더더욱 그 프라이드 그럴 수 가지고 있어요. 그 힘든 훈련을 견디시는 거니까 네. 각자 다 자기가 힘들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쪽에 훈련 안 해봤으니까. 일단 확실한 건 제가 지니까 네, 그렇죠. 봐주십시오. 저도 집니다. 네. 또 뭔가 사실 해군 어쨌든 군인이 네. 되는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금지되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사관학교에만 해군 사관학교가 아니라 해사 육사 공사에 다 공통되는 건데 그래요? 저희는 삼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상금. 네, 결혼을 못하고 음주를 못하고 네. 또 흡연을 못하는 게 삼금 제도입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술을 먹을 수는 있대 대신에 학교 안에서 금지되고 정복을 입은 상태로는 금지되는 걸로 네. 바뀌었거든요. 네, 저희 때는 아예 사관학교 신분위에서는 술을 마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서 술을 마시다가 걸렸다. 그러면 태교입니다. 그럼 4년 동안은 술을 아예 못 마시는 거네요? 그렇죠. 마시면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결혼은 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결혼이 사관학교라는 게 합숙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혼하면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금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좀 파생된 게 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그 사관생도 1학년끼리 이성교제 1학년끼리도 금지되고 1학년과 사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든 나의 남자친구든 1학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군사관학교 1학년은 연애를 못 한다는 얘기네. 네네네. 야, 사랑까지 막는 거는 좀, 결혼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뉴스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2, 3, 4학년 때는 연애는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사관학교 들어가면은 저희 생도 예교라는 게 있습니다. 가끔 네. 그거를 1년에 두세 번 정도 시험도 치는데 네. 그 예규상에 보면은 연애를 하더라도 훈육관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네네. 개념으로 훈육관님이 소령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나서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야 되고. 군인도 어쨌든 이 장교가 되는 뭐 부사관 되는 길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해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공군원 사관학교처럼 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일반 출신, 네, 네. ROTC, 네. 그다음에 뭐 삼사관 학교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뭐 학사장교 네. 여기 다양하게 있는데 네. 군인도 좀 대학이 중요해요. 아까 UDT만큼이나 되게 난감한 질문인데. 네. 해군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과거 시절에는 네. 특히 사관학교 나왔다라는 거에서 진급에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사관학교 나오면 뭐 중년까지는 100%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일단은 정책적으로 사관학교 출신과 사관학교가 아닌 네. 비사 출신들의 이 진급을 따로 뽑습니다. 진급 TO가. 그래서 일단은 그 진급에서 큰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차별이 없어지게 만든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해보고 일을 해보다 보면 네. 사관학교라서 뛰어나고 사관학교가 아니라서 뭐 못하고 이런 건 절대 네.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약간 이미지가 안 좋게 만들어졌던 거는 뭐 제가 사관학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뭐 사관학교 아닌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사관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전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생 군인으로 살겠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가는 거고 네. 그 사관학교가 아닌 ROTC나 뭐 OCS 이런 다양한 출신분들은 네. 병으로 군대를 갈 거를 대신해서 장교로 이렇게 복무로 의무 복무로 오시는 분들도 꽤 네. 대부분이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가끔 꼭 몇몇 분들이 어차피 나는 전역할 거니까 이렇게 좀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뭐 진짜 출근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네. 네, 소수. 네네. 그 소수들이 아무래도 사관학교보다는 그리고 그 한 해에 임관한, 소위로 임관하는 분들이 사관학교에 비해서 훨씬 그분들이 비율이 많습니다. 사관학교는 진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사관학교가 아닌 분들, 네. ROTC나 OCS나 뭐. 근데 확실히 예전에는 이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 네. 이 출신들이 베네핏을 받은 건 확실한 게 제가 알기로 이제 해군 참모총장님, 네.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들이 있잖아요. 거의 이분들이 대신 출신 분들은 대부분 해사, 공사, 육사 출신을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출신이 아닌 분들도 되는 케이스가 신문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아주 가끔. 육군 참모총장님이 동아대 ROTC 분 최초로 이제 참모총장, 사관학교가 아닌 최초 육군 참모총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요즘에 그게 좀 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뭔가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또 해사, 공사, 육사가 들어가는 그 입학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되잖아요. 사실 네. 공부를 굉장히 고등학교 때 잘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과 나머지 모든 분들을 저는 똑같이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물론 군생활 들어간 이후에는 또 그 군생활을 잘한 거에 대한 베네핏도 네. 줘야 되는 거겠지만 네. 이 모든 거를 똑같이 입학했으니까 해사, 공사, 뭐 ROTC, 장교, OCC 다 똑같이 한다. 네. 이건 또 이게 만약에 다 똑같이 할 거면 그렇게 다르게 뽑을 이유도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네. 확실히 소위 중위 때까지는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어쨌든 군사 전문 학교에서 군사 관련 계속 스파르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 외에 사관학교 아닌 분들이 임관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험이 작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발선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 첫 시작에서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결국에 길게 갔을 때 그게 뭐 5년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네.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죠. 노력하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을 가지고 온다면 네. 이게 5급 공무원이 네. 이제 해군 사관학교 이런 장교분들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있으면 확실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쨌든 진급은 당연히 이제 이 5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더 빠르시겠지만 네. 이제 점차 어쨌든 사회가
7급에 계신 분, 9급에 계신 분도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네. 조금 더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자 회사 성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요즘에 회사 입학 성적은 좀 어떻게 돼요? 확실히 갈수록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사관학교를 나오면 바로 취직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과 아, 또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또 장점, 맞아, 가장 큰 장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같이 좀 약간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더더욱 경쟁력이 높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 IMF 때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경제 힘들었으니까. 네네.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는 맞고, 네. 근데 사실상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관학교 자체 시험을 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체력 테스트, 그리고 단체 면접, 그리고 나서 수능으로 네. 최종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그까지 과정이 너무나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하나를 잘해도 수능에서 망하면 또 못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해군사관학교 합격한 친구들이 네. 보통 다른 대학 어디 정도에는 합격했었나요? 저는 언어 영역은 2등급 나왔었고요. 제 수능 당시.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었습니다. 그럼 딴 데 어디 합격했었어요? 저는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수시로 지원을 했었어서 네. 그게 붙는 바람에 사관학교는 사관학교가 합격하면 정시에는 다른 데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시랑 사관학교 둘 중에 어차피 골라야 되는 거였기 네. 때문에 네, 그래도 뭐 고려대를 일단 합격했으니까 뭐 고려대 근데 서울대 붙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네. 주변에 뭐 고려대, 연세대, 그다음에 뭐 서강대 같이 이제 좋은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네. 확실히 합격했는데도 여기 온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해군 장교로 이제 복무를 해요. 네. 그러다가 대위님은 전역하셨잖아요. 네네. 대부분 왜 전역을 해요? 일단 뭐 대전제는 네. 내가 여기보다는 더 나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개인적으로 군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네. 도피성으로 전역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있겠죠. 저희가 사관학교 특히 사관학교 기준으로 저희가 사관학교 그 힘든 생활도 견뎠는데 군 생활이 힘들어서 나간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관이 좀 달랐거나 나가서 내가 좀 더 나를 빛낼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엄청 많이 말리거든요. 네. 아까 뭐 월급도 보셨고 또 앞으로 뭐 진급도 할 거고 네. 승승장구할 날만 남았는데 왜 그러냐. 네. 네, 뭐 너무 안정적인 걸 박차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저희가 뭔가 마음을 먹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셨을 때 해군 장교 일하기 좋은 직장 같으세요? 이제 밖에 나와 계시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좋은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군인 일단 장교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직장으로 봐진다라는 것 자체가 네.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들이 밖에 회사를 다니는 듯이 군대를 다니면 네.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은 그 명예라는 거로 그쵸. 헌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으로만 봐도 결혼한 친구들 대부분이 주말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해군 서울에 와이프는 서울에 직장이 있고 자기는 계속 이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와봐서 아시겠지만 네. 뭐 육군으로 따지면 위수 지역 네. 거기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군은 이제 출동 대기 태세라고 해서 뭐 15분 태세, 30분 태세 막 이렇게 대기 태세가 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15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분 안에 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 간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골 앞에 있는 그 이마트 정도가 맥스로 갔다 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어쨌건 네. 와이프가 와야 되고요. 나를 보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좋은 직장이다. 요즘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려면 워라벨이 포함되지 않나요? 워라벨은 없습니다. 워라벨을 생각하시고 군대를 생각하신다면 네. 정말 그냥 다른 직장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군 장교 직업의 장단점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 장점은 네. 그죠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네. 군인이라면 그래도 좀 더 특별한 그 명예라는 걸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직업에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그쵸. 않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인 것 같고요. 네. 단점이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좀 정상적인 가족 생활은 힘들다라는 거, 좀 포기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 특히 해군이 육군보다는 더 심하겠어요. 아무래도 육군 어쨌든 땅이 베이스니까.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를 탄다고 하면 연락 안 되는 날이 한 달에 절반 이상은 될 거고요. 아, 그러면 해군 장교 직업에 대해서 네. 사회적인 좀 인식은 어떤 것 같아요? 바라보는. 제가 장교 생활을 할 때 네. 뭐 우리 농담으로라도 군발이 아, 그런 뭐, 말이 있죠, 네. 있죠. 아 그게 진짜 군인으로서 들을 때는 진짜 힘 빠지고 아, 정말 그쵸.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다. 아, 그렇죠. 저도 뭐 병생활 2년 잠깐 했지만 뭐 그 네. 말 네. 종종 듣잖아요, 남자들은. 심지어 제가 어떤 그 소개팅 군대에 있을 때 소개팅 한번 나갈 때도 네. 야 1등은 민간인이 신랑 1등은 민간인이고 네. 2등은 군인이다. 아. 신랑감으로 2등이다. 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네. 훨씬 되게 존경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식은 거기에는 못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뜻은 뭔가 이제 보여지는 공간에서는 군인은 되게 명예로운 직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오프라인 네. 그런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다. 요 오차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네. 사실상 군인들이 진짜 군대의 목적은 우리가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를 그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전쟁이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 단 한 번이라도 났을 때 단 한 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뭐 전쟁이 발생을 안 하고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군사 정권에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인식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군인에 대한 그 명예라든가 우대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네. 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군인이라면 다 양보해 줄 정도로. 네. 그런 부분들. 뭔가 군인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네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특히나 해군사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관학교라는 특히 사관학교에 이제 제가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면 사관학교는 4년이라는 그 생활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임관에서 어쨌건 의무복무가 10년이고 네 근데 그게 나랑 안 맞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관학교를 갈 정도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난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실 텐데 단순히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것처럼 제복이 멋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제복이 멋있어서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그렇게 선택해서 온 친구들 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받고 또 되돌리기에는 정말 많이 늦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족보다 좀 더 국가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당장 성적에 맞춰서 생각하시지 말고 네. 길게 내가 40년, 50년 때 지나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대를 간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서 군대를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빈민욱 전 해군 대위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